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AP통신에 따르면 러우 전쟁의 새로운 국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퇴임을 2달여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랜 기조를 바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내에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시작되었는데요. 러시아는 자국 영토 내에서 서방 무기 사용 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공고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므스로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 탄약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하루 만에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미국 신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제안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무기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며 남북 대리전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뻔뻔한 요구에 한국인들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 대사가 한국 방산기업을 비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 너무나도 쉽게 한국에게 무기와 인적 자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포럼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인 포노마렌코 대사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 포럼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0개국 100개 넘는 군사 분야 기업들이 참석했다며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자칭했습니다. 그런데 글말미에 붙인 말은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번 우크라이나 방산 포럼에 한국 기업들도 초대했는데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요. 마치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국제 포럼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태도에 많은 한국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행사도 아니고 게다가 너무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대놓고 한국을 비난하며 지목한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또한 당시 한국은 카덱스 2024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번 행사를 내버려 두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얻을 것도 없는 우크라이나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발언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황당한 발언입니다. 심지어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국내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세르게이 코르센스키는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한 파시즘 국가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리트윗하며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 SNS를 통해 한국 혐오 발언을 퍼뜨리고 일본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아가 참배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일본의 A급 전범 14명이 묻혀있는 신사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배를 하며 전범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어 보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면서 본인들은 피해자를 자처하며 무례한 태도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일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항의했으나 편중된 친일 행보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법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이 올린 지도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트윗에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배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이라고 트윗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발할 텐데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을 극진히 찬양하며 한국은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 일본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40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데니스 슈 미하일 우크라이나 총리가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보호를 천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맺은 사할린 유전 관련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버리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일본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약속만을 믿고 한국과 척을 지는 행위는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침공 이후 12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1에서 4점 점수 분포에서 한국은 2점대를 기록했습니다. 1점은 가장 낮은 지원을 한 국가, 4점은 전폭적인 지지를 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순위는 27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모든 걸 퍼줄 것처럼 말하던 일본은 고작 30위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말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지 실질적인 지원은 한국보다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대사들은 한국을 멀리하고 일본만 찬양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 포탄 공급에 있어서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었습니다. 바로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한 양보다 미국을 통해 한국이 우회 지원한 포탄량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원하는 국가들의 군수물자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야 했기에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9만 발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최소 33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 공장을 아무리 가동해도 이 정도 수량을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의 무기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끝끝내 포탄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역은 이미 러시아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회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의 개입은 위협을 초래하는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기가 우회 지원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우크라이나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루바가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러시아가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호의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역갑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며 한국을 등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실제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방산 전시회에 왜 안 갔는지 주일 대사한테 물어보라. 한국에게 포탄을 요구하지 말고 일본 기업에 요구해라. 양심이 있는 거냐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주일 코르슨스키 대사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다케시마 분쟁에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측 교수는 이에 항의하고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한국과 척을 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원이 주춤해졌습니다. 한국은 최근 105mm 포탄 지원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북한의 손을 잡은 러시아를 징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다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1,32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던 한국 EU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실제로 바뀌었음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잇따른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실수로 초래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기창고처럼 취급하고 몰상식한 외교 태도로 분노하게 만든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자신들의 땅을 러시아에 뺏긴 채 종전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의 우회 지원 수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빠져버리면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러시아가 차지한 채 종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사가 다시 한국 정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뒤늦게 한국의 마음을 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의 마음은 떠난 듯 보입니다. 국민들의 민심 역시 인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자는 입장에서 일본에게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하냐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이제서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더 이상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에서 실리를 취하며 우리에게 등 돌린 자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무기는 여전히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11월 9일 영상입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폴란드 외무장관은 긴급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유럽이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려 스스로를 지켜야 할 상황이 되었다며 그동안 여유를 부리던 국가들에게 경고 차원의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재선이 성공한 이후 유럽 각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여 방산 몸집을 키운 폴란드만큼은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히 무기가 필요해진 유럽 국가들로부터 한국산 무기 판매량이 늘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트럼프 재선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트럼프에게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때부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지출이 과거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해오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비핵화 협상이 나서지 않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무장론은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내각 2명의 장관과 차관급 인사까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핵무장 가능성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북핵 특사로 활동한 로버트 갈루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킬 수 있다며 한국은 핵무기 개발은 불과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루치 전 특사는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국도 크게 의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핵무장은 북한 핵과 균형을 이루어 안보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북한 유사시에 내려오라는 중국까지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미국도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인데요. 심지어 그는 한국이 그동안 꾸준히 핵무장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게 때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해 주었는데 그때 보여주었던 한국의 개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제는 현무5까지 만든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기도 모든 물밑 작업을 끝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현무5는 북한 지하 무언가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탄두 중량 8톤의 사거리는 300k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에는 탄두 중량을 2톤을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일부 지역을 모두 사거리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화두가 되었습니다. 현무5가 공개되자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미사일보다 가까이에서 조준이 가능한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군에게는 더욱더 위협적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의 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해 지상의 물체는 다 사라지게 해도 지역 벙커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현무5의 핵탄두가 달린다면 중국 수뇌부가 있는 제압판 끝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미국의 핵자산을 재배치 협업할 부에 핵탄두를 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 만약 트럼프 2기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한국이 이를 추진한다면 우리 기술로 핵탄두를 달아서 현무5를 핵무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재선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이며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큰 기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에서는 그들은 트럼프의 통치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폴란드를 부러워하며 본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스페인의 한 매체가 폴란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를 가장 잘 준비한 EU 국가라고 언급했다며 폴란드는 나토의 주요 국가가 된 반면 스페인은 문제를 심각하게 방치해 트럼프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폴란드는 미국과 한국에 무기를 대거 도입했다며 한국의 K239 천무, FA50 K9 자주포, K2 전차가 군 현대화 맥락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8월 유세에서도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방비 수준은 세계에서 도둑질을 하는 수준이라며 다만 폴란드의 경우 우리 GDP의 약 4%를 국방비로 사용하여 모범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방비를 적게 지출한 유럽 국가들은 향후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는데 유럽은 러시아의 승리를 안겨주는 것도 우려하고 있지만 전쟁을 유럽에서 미국이 처리한다는 것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 가까운 싱크탱크인 리뉴잉 아메리카는 동유럽에 주둔한 미국의 모든 지상부대를 철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역할은 앞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 나토의 기갑 중추인 냉전시대 역할로 복귀할 수 있는 독일이 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한국 여기서 대거 무기를 도입한 폴란드만이 안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재선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폴란드에 뒤따라서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폴란드를 부러워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6일 폴란드는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라면 폴란드를 우회하겠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어떤가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 유럽안보 전문가 율리아는 여러 차례 침략과 분단을 겪으며 격동의 역사를 겪은 폴란드는 오늘날 대규모로 무장하고 있다며 내가 푸틴의 입장이라면 폴란드를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나 발트의 연안의 국가들의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한다면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압박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현재 폴란드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와 무려 1000대의 한국산 K2 전차를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를 지켜야 할 상황이 오며 많은 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국산이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받을 수 있는 무기를 계약한 폴란드는 많은 유럽국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국산 무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폴란드 탱크는 또 다른 K2 전차 7대와 K9 자주포 16대가 경남 창원시 마사랑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면 폴란드는 이미 69대의 K2와 114대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됩니다. 엄청난 배송 속도를 본 한국 네티즌은 폴란드가 와우 회원 아니냐며 한국의 로켓 배송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10월 초 폴란드에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첫 번째 계약에 따라 180대의 탱크 중 62대가 이미 폴란드 인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또다시 한국은 7대의 K2 전차가 준비되어 69대가 되었는데 이는 거의 3-4일 만에 한 대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K2 전차를 탈락시키고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를 계약했었던 노르웨이는 특히 이를 부러워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 전차를 계약한 지 거의 2년 만인 지금에서야 받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와 비슷한 시기에 계약한 폴란드는 곧 69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데 노르웨이는 이제서야 납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2년의 납품 속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 역시 독일산 전차를 구입하려는데 이 정도 납품 속도라면 자신들은 언제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국산 무기를 먼저 도입한 폴란드에 이어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전 한미연합 사령관 3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를 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은 매우 중요하며 탄약 운반 차량은 미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생산력과 개발 능력으로 방산무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현황은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